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선거 때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돈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돈을 주자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빚까지 떠안으라는 꼴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은 24, 5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진석 비서실장을 후임실장으로 발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한 것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 회의에서 대통령과 만나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될 겁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은 22일 오후에 있었으며 정식 회담 날짜는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24일이나 25일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이루어지면 민주당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현금을 살포한다면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정부의 방침도 흔들리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 원씩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보조정책이다. 민주당이 자체 추진한 예산 규모는 13조 원 규모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와 중동발 전쟁 리스크, 고금리, 고환율 등의 악재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현재 관리 재정 수지는 36조 2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림적자가 36조 2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돈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세수가 여의치 않다 보니 올해 1분기 3월까지에만 한국은행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33조 원 가까운 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집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장적 재정 운영을 고집하면서 나라 빚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렸습니다. 매년 슈퍼 예산 경신에 이어 총 10회에 걸쳐 15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대부분 재원은 적자 국채에 의존했습니다. 나라 빚은 급증했고 그 후 폭풍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 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5년 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빚이 늘면 국제금리가 오르고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에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입니다. 그리고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100%를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려운데에도 민주당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양곡관리법 등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등 입법 폭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 법제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위한 횡재세 도입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면서 윤 정부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협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지만은 정부 여당의 중심을 잡고 국정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야당 페이스에 말려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떠넘기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의 돈을 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은 뒤 이제 와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돈을 뿌리자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정부는 저들의 악랄한 선동선전에 이용당해 표는 표대로 잃고 빚만 늘리는 꼴이 됐습니다. 저들은 포퓰리즘 선동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여당은 사기를 당하고 게다가 끌려다니며 맥까지 맞는 꼴이 됐으니 이런 희대의 사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